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43번째 시간이죠. 병호 편인데요. 일간 병화, 즉 병화는 이제 물상으로는 태양이라고도 하는데, 태양은 어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태양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하늘의 태양을 보면 온 세상을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태양이 불 켰다고 예를 들어서 밝게 해줬다고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또 태양은 아무 조건 없이 온 땅에 이렇게 열기나 온기를 제공해서 식물이 얼어 죽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암흑세계,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태양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도 나는 지금부터 태양이로서이다. 온 세상을 조건 없이 밝힌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마음, 또 온 세상에 나무들이 생명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너무 자연처럼 아름답겠죠. 자, 그럼 우리 또 병화는, 우리 고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고서에는 첫 번째 병화는 맹렬해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렬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사나울 맹자죠. 좀 강하고 치열해야 좋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병화가 너무 빛이 약하면 어때요? 땅이 온기 열기를 제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병화가 너무 약하면 식물들이 자라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병화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치열한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꽃처럼 높이 이렇게 위로 퍼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염상성이라고 합니다. 화 중에서도 어때요? 병화는 빛이죠. 좀 이렇게 직선적이잖아요. 근데 정화는 어때요? 좀 불꽃 보면 이렇게 약간 부드럽고 곡선적이죠. 그래서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게 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염상성이라고 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계속 같은 내용이 무려 6번이 뭡니까?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그러나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안 보고도 그야말로 병화일간하면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구나. 또 병화하면 여러분이 4글자로 병화는 애개옹구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화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쫙 그려져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는 화라고 하는 것은 예에 해당됩니다. 예. 이건 애도래자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A 바르고 또 인사성이 아주 밝습니다. 저 어렸을 때 부친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공부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좀 숫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인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 이 고개 쓰는 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님은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좀 슬슬 이렇게 피한다고까지는 그렇지만 좀 이렇게 외면하는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그 가정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 어때요? 얘들한테 인사하는 걸 잘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좀 귀엽고 아름답지요.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그야말로 그 상대방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거기다가 뭐 공부까지 잘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다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공부도 잘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예능 쪽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는 것은 없지만 일단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향을 갖든 간에 일단 인사는 잘해야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병화라고 하는 건 물상으로는 우리가 태양이죠. 글자 그대로 병화는 태양이다. 그야말로 여러분이 태양으로 태어났다면 온 세상을 이렇게 밝혀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 또 이렇게 모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끝없이 베푸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화일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병화일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라도 최소한 내가 병화일간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병화일간의 특성으로는 이 네 글자로 애게 온구라고 했죠? 애게 온구라고 그러는 애이 바르고 인사성이 강한 사람이다. 병화일관들이 좀 이렇게 체격도 크고 좀 뭐랄까요, 좀 무뚝뚝하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아주 인사성이 박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병화일관들은 좀 개성이 강합니다. 좀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성이 강하고 좀 열정적이다. 그 다음에 병화일관들은 좀 성향 자체가 좀 불같으면서도 좀 온화하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친화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화일관들은 좀 솔직하잖아요. 솔직하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다 이렇게 내뱉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이 많다 보면 어때요? 아무래도 좀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일관들이 구설에 좀 휘말릴 수도 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화일관이라면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생각해서 하는 그런 사고를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병화일관하면 나는 태양으로서 온 세상을 그야말로 이렇게 밝게 비춰주는 역할, 또 예계 온고, 나는 이러한 성향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이제 병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참고로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향은 남쪽이죠, 남쪽. 그 다음에 색상은 적색. 화는 적색이다. 태양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기로는 심장, 소장,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신체 부위로는 어때요? 화는 혀에 해당됩니다. 혀. 그 다음에 또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액계통, 피, 혈액계통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이 혈관이 어때요? 우리 그 왜 수도 파이프 보면 오래되면 그 수도 파이프 안에 이렇게 그 녹이 슬게 되죠. 우리 혈관도 이렇게 이제 많이 나이가 들고 좀 오래되면 안에 혈전이 쌓여서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되는데 이 화에 문제가 생기면 이 혈액계통에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뭐랄까 좀 빈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빈혈, 이 어지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혈전이 많이 끼면은 빈혈계통이 빈혈 증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감염에 아주 취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가 그 감염 어떤 그 우리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혈액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출혈. 여러분 주위에 그 코피를 자주 흘리는 사람들 보셨죠? 이렇게 혈액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어때요? 혈액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 아무래도 이 혈관이 이렇게 혈전이 많다 보면 피가 잘 이렇게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우리게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에서 터지면은 뇌졸중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중풍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혈관이 심장에서 터지면 이거는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초기에 이렇게 금방 발견을 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게 어떤 뭐라고 그래요? 그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그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일간 병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 또 그 병호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병호 보는 순간 여러분이 그야말로 양이 극에 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화는 양이 최고조에 들으면 이름 시생, 음이 시작되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가 참 신비로운 게 계속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제 등산을 할 때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정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어쨌든 여러분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끝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기는 올라가는데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공포로 나타납니다. 공포. 근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양이 극해에 달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름이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음이 또 극에 달하면 양, 그래서 양이 또 양이 희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연은 알아서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병화하면 그야말로 불덩어리죠. 병화에 또 오화가 또 이렇게 같이 열기를 더해주니 그야말로 용광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병호일주는 어때요? 일단은 이 화기를 잠재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잘 조절해주냐가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병호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면, 첫 번째 우리가 십성으로는 일광과 그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으면 비견, 음양이 다르면 겁재라고 했죠. 그래서 병호일주는 겁재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제 재물을 얘기할 때 보통 비견이 있고 겁재가 있죠. 이 두 십성이 다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그 성향은 약간 다르죠. 비견은 이제 이게 견줄비자를 써서 좀 비견 좀 합리적인 욕심. 그러니까 어떤 재물이 있으면 뭐 5대 5로 이렇게 나눈다든가 이렇게 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겁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야말로 겁탈입니다. 겁탈. 일단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야말로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이 있으면 1대 9 정도. 일은 전혀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일은 네 거, 9는 내 거. 이렇게 좀 약간 그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다. 그야말로 겁재는 재물을 겁탈해가는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주에 재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십성으로는 병호일주는 겁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 또 나하고 가까운 사람, 직장 동료도 여기 해당된다.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겁이 있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돈거래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이 보면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내가 능력이 되면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든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어서 이성관계를 보면 일지는 배우자궁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일지에 나하고 같은 비겁이 자리하면 이렇게 일간하고 동주하고 있으면 어때요? 이성 문제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왜? 내 기운이 너무 강하면 상대적으로 그 비겁이 가면 제가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남명의 경우에는, 여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같은 오행이 동조하고 있으면 부부가 무정하다. 그래서 일지에 비겁을 준 사람은 부부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회로하기는 어렵다. 네 번째, 12운성으로 병화가 일지 오화를 보면 왕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최고 단계, 최고 절정기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 비겁을 준 사람은 아주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출세 가도를 달리는 자수성가입니다. 대단한 능력자죠. 그래서 이렇게 일지가 그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으면 우선 제일 좋은 게 좀 건강할 확률이,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주 구성이 잘 이루어졌으면 큰 부를 이룰 수도 있다. 딱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내 기운이 너무 약하면 어때요? 부부, 이성관계는 좀 무정하다. 이 세상이 다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 12운성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면 이렇게 양간일 경우에는 지지로 나하고 같은 계절, 병정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동절을 지지로 사옴이죠. 동절일 경우에는 이거는 로광세가 된다. 로광세.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천간을 딱 보고 양간일 경우는 이거는 지지로 어떤 계절인가 이거를 금방 아시죠. 이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간이 임수다 그러면은 지지로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은 로광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계절은 사오미의 반대는 해자축이죠. 그래서 해자축은 이런 경우에는 절태양이 된다. 반대는 절태양. 그 다음에 이 병화, 여름의 전계절, 여름에 저는 봄이죠. 그래서 전생, 임묘진. 봄은 생. 그래서 생욕대. 생욕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여름의 다음 계절은 신유술이죠. 후병, 다음 계절 후병. 그래서 신유술. 다음 계절은 병사묘가 된다. 그래서 병화가 신을 보면 병, 병화가 유를 보면 사, 병화가 수를 보면 묘지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양간일 경우는 이렇게 계절도 같은 계절은 로광세, 반대 계절은 절태양, 전 계절은 생욕대, 다음 계절은 병사묘.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가 있다. 음간일 경우에는 약간 다르다고 했죠? 음간일 경우에는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가 되고, 양간이 욕이면 음간은 병이 되고, 양간이 대면 음간은 쇠가 되고, 양간이 묘면 음간은 양이 되고, 양간이 욕이면 음간은 왕이 되고,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가 된다. 그래서 이건 노광절태는 여러분이 아신 거죠? 그래서 생사,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가 되고, 양간이 사면 음간은 생이 되겠죠. 그래서 생사는 항시 같이 다닌다. 그 다음에 양간이 욕이면 음간은 병이 되고, 양간이 병이면 음간은 욕이 된다. 욕병, 욕 보면 병 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되면 음간은 새가 되고, 양간이 세면 음간은 대가 된다. 그래서 대세, 축구선수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그 다음에 양간이 묘면 음간은 양이 되고, 양간이 양이면 음간은 묘가 된다. 그래서 묘는 양쪽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리고 로광절태 이렇게 6개만 알고 있으면 양간만 찾으면 음간은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 예, 병호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같은 거죠? 같은 게는 노광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게, 지지로 같은 게는 4, 5, 미잖아요? 그래서 록, 왕, 세니까 어때요? 왕이 되겠죠, 왕. 이렇게. 그래서 병호일제들은 자존심,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지장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왕지는 자기 기운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게 오화는 이게 그 나하고 일단은 한번 적어볼까요? 정기는 나하고 같은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화가 천간으로 가면 정화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좌오묘의는 자기 기운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오화만 여기에 기토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왜 기토가 들어있냐면은 여기 자기 기운 병화인데 정병만 있으면 어때요? 너무 열기가 뜨거우면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토가 이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유일하게 좌오묘의 중에서 오화만 이렇게 기토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토 이래서 폭발하려고 하는 그 열기를 약간 이렇게 설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병화 오화를 보면 비겁이라고 그랬죠? 비겁. 그 다음에 병화가 기토를 보면 화생토, 이건 식상이죠? 그 다음에 병화와 병화를 보면 그 비겁. 그래서 이렇게 병호일주들은 일단은 그 첫 번째 비겁 병정이 오화를 보면 이것은 노광에 해당되죠. 그래서 병호일주들 이렇게 비겁이 노광에 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존심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수성가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형제지간의 의리는 어떨까요? 너무 이렇게 자기 기운이 강하다 보면 어때요? 형제간의 의리는 조금 좋지는 않겠죠. 서로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양보하는 것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형제간의 의리는 좀 좋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병정, 비견급제가 그 로광을 들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기운이 있겠죠. 그래서 비겁의 반대, 비겁이 강하면 재성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강한 사람은 이 부부가 무정하고 또 재성 돈이잖아요. 돈도 그렇게 뭐 적당하게 강하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강할 경우에는 사주 구성에 따라서 오히려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식상 기토가 오화를 보면 기는 정화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식상이 이 록으로 들어있죠. 록. 식상이 록이라고 했던 것은 이 사람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죠.
식상은 활동하는 거잖아요. 성향 자체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달변가가 많습니다. 달변가. 그래서 말로 하는 직업이 아주 잘 어울린다. 이런 사람들은 뭐 연설한다 이런 거 옛날에 우리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연설하는 걸 우리 어렸을 때 그 뭐라고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연설하는 데는 이 달인들이다. 그 말로 하는 직업 많죠? 변호사, 뭐 예를 들어 서비스 계통 이렇게 달변가들이 많다. 그 식상은 또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자식이고 아주 똑똑하겠죠. 로고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이런 분들은 동네에서 통반장 정도는 해도 아무리 안 돼도 통반장은 합니다. 이해되시죠? 더 나가서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좀 많겠죠. 그래서 이 식상이 이 로광으로 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식복도 많고 또 말도 잘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6번째 병호 성향을 한번 보면 이 불덩어리 병호일주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은 자존심 고집이 대단하겠죠? 이 고집불통들이다. 그 다음에 2번째 좀 아주 자유분방하고 좀 그래도 좀 호전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간지동, 청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구성된 사람은 일단 부부관계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간지역인 사람은 대체적으로 좀 그렇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호일지들은 좀 주변과 좀 갈등이 있겠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주변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화기인이 너무 강한 경우 어때요? 우리가 이제 화기인이 강하면 용을 타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기인이 강한 사람은 지지에 진토만 하나 있어도 화생토에서 사주가 아주 맑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일주의 어떤 성향을 이렇게 잘 이제 분석하고 있다 보면 그럼 이제 이런 데는 어떤 오행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병호일주들은 우선 제일 급한 게 조우가 급하겠죠. 너무 열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열기를 좀 식혀주는 수도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이 열기를 빼주는 것은 토가 또 필요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어떤 오행이 필요한지 금방 알게 된다. 그럼 병호 일주에 대해서도 일단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를 보면 일단 병화일간이 자기 계절에 태어났으면 어때요? 그야말로 열기가 가득한 그런 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우상으로 일단 사오미는 조우상으로 수기운이 필요합니다. 좀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강한 불에는 임수가 필요하지만 어쨌든요 뭐 임수가 없으면 우선은 배수라도 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수가 있어도 이렇게 불이 너무 강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증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원 역할을 하는 금이 좀 필요합니다. 금. 기왕이면 경금이 좋겠지만 일단 금은 필요하다. 이 신금은 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가 되면 이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한 기운을 빼주는 데는 토가 최고죠. 그런데 토는 양토는 어때요? 이 화기를 설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토 중에서도 음토, 기토나 진토가 가장 좋다고 그랬죠. 화기가 강하면 용을 타라. 그 다음에 축토 이렇게 음토들은 화기를 이렇게 좀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토가 아주 유리하다. 오늘 그야말로 용광로에 해당되는 병호 일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정미 일주도 보통이 아니죠. 정미하면 어때요? 그야말로 어떤 이글거리는 사막의 연상이 되죠. 또 이어서 정미일주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